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철수하면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체포를 고수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있었던 체포 상황과 과정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되고 심판 회부됐을 때도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는데 네.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아예 탄핵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중간에 파면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네.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앞으로 가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데 정치는 계속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언밸런스가 너무 심하다, 네. 이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 이 정치라는 게 결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상부 기관이고 조직이잖아요. 네.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비극이고, 정치만 정상화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미스매치, 그런 언밸런스가 이게 파열음을 일으켜가지고 네.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비극적이고 불행인데,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전화위복을 시켜야 된다. 네. 순기능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퇴행하는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발전하는 나라, 또 성숙한 국민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도록 만드는 네.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게 불행이나 비극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성화시키는 그 일이고, 그렇게 못하면은 정말 앞날이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라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뒷걸음이고, 이런 비극과 불행의 이런 이제 언밸런스적인 상황을 오히려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홍 의원님. 네, 뭐 어쨌든 헌정사상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 또 세 번째 탄핵이고 또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이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우선 그 충돌을 우려해서 자진 출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경호원들과 1차 집행을 가로막고 요새화하고 여러 가지 사실 국가공무원인 경호원들을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한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기보다는 이미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것에 경호원들이 매우 동요했고 흔들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진 출석을 했는데 공수처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두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환 조사를 3차례 했는데 다 거부했죠. 네. 그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기와 방식, 그다음에 어떤 그 조사가 어떤 장소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조율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다음에 1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실패했을 때, 그때 지난주 중이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출두하겠다.
그 출석하겠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이미 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왔는데 그때 와서 이제 와서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법 집행의 원칙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본인이 검사였을 경우 영장 집행하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내가 조금 있어 내가 스스로 나갈 테니 그냥 가라 그러면은 저 윤석열 검사 같았으면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법의 원칙과 절차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실제로 존중하지 않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입장 이제 발표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영장을 이제 발부했다. 또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 공수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또 경호 보안구역 침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이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는 법치 실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양쪽 간에 극명하게 엇갈린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적법 불법 논란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불법이고. 그러니까 불법이다. 예, 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사실상 공수처가 다 한 것 거기서부터가 불법이고 문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체포영장 청구, 네. 또 그에 대해서 발부하고 또 집행하고. 이 모든 게 다 이제 불법이 돼 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나중에 법적인 그 처분을 받게 되겠지만은 내란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재판에도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사건을 재판했던 그 판사가 만약에 이 내란죄 사건을 재판한다고 하면 이건 내란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판사가 그 정치자금법은 유죄로 하고 2년인가 이제 실형 선고를 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했습니다. 근데 무죄로 했는데 그 판시 내용을 보면은 그 당내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린 거는 맞다. 그런데 그 돈을 뿌렸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 이 과정이 불법이다. 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다. 사실은 맞지만은 증거가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증거가 조작이 아니라 증거도 맞지만은 그걸 수사하는 과정,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이었다. 네. 그런데 그 위법이라는 것도 딴 게 아니고 그냥 별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치자금 수사로 들어갔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녹취록에서 선거법 위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다. 그거는 놔두었어야 되는 거였다. 별건 수사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그 녹취록이 공개된 이정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이거는 그냥 판사한테 이거는 그냥 다른 사건이라도 그냥 활용해도 됩니다라고 동의까지 해줬는데도 판사는 절차가 이거는 잘못됐어 네. 하고 이건 그 배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그 별건 수사만 가지고도 당사자 동의까지 했는데도 불법이라고 해서 무죄로 하는데 아예 법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들어서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고 이거는 그 판사 앞에 가면 제가 볼 때 100% 무죄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자진 출석 부분도 이게 불법,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자진 출석을 받아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쭉 지내온 걸 보면은 절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걸 기대하고서 그걸 받아줄 걸로 기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나는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 네. 인정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공수처가 주도한 이 수사와 또 영장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 등등 모든 과정의 불법성, 위법성이 재판의 제일 큰 쟁점이 될 거예요. 네.
비상계엄 사태는 실제 있었지만 그 체포까지의 과정,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얘기한 얘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검찰총장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의 수사기관의 원칙이고요.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또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러나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은 주장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이건 문제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영장이 그 서부지법을 통해서 공수처 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적으로 그 영장은 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대로 인정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나중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본안 소송 중에 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든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든지 그 기소된 내용의 수사기관의 의견은 법원에서 채택하면 안 된다든지 등등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네. 그러나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다 문제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럼 자기가 문제가 있다, 피의자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 됩니까?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스스로 본인이 누구보다 법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수사기관의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의 그 원칙을 어기고 그 빈틈을 활용해서 마치 법적 정당성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이유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싸움의 명분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치적 희생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싸워달라.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나는 법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격동시키고 우리 사회를 두 쪽 내고 싸움을 하고, 저는 법치주의도 위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통합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건 이제 불법 수사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체포 이후의 수사 좀 앞으로 이틀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수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있고 불법 수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응하게 되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도 어차피 갈 건데 굳이 그 공수처자 안 받아줄 걸 알면서도 자진 출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선포를 하는 이유가 이 불법이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은 그 불법성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체포영장도 받아주고 가서 진술도 다 해주고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때 이거 다 불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처음에 이야기 안 했냐고 판사가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영장 다 응해주고 다 진술 다 해주고 진술을 한다는 건 수사권을 인정해준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대항력, 방어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진 출두하겠다고 그러고 진술도 거부하고 또 대리인단에서 그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하고 우정수 국수본부장을 고발하고 한 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네. 불법이라는 거. 그걸 재판정에서 다투고 법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거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판사도 판사 나름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송영길 대표를 그 재판한 그 판사는 그렇게 그 별건 수사는 불법이다. 별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는 사실일지라도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다른 판사, 같은 법원인데 다른 판사는 그 전에 윤관석 의원 유죄 판결을 이걸 다 합법으로 받아들였어요. 똑같은 그건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불법으로 취득된 게 아니라 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 발부 받아서 다 취득한 거거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가지고 다 취득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 판사는 그거는 다 합법이라고 받아주고 유죄 판결까지 내리고 한쪽 판사는 별건이라고 하고 이건 불법이라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고 그것도 2심, 3심에 가서 이제 판단하고 나중에는 뭐 3심도 나중에 뭐 재심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경우를까지 보고서 이제 이 대통령은 계속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으로도 개인의 유무죄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국법 질서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코너로 몰리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그 규정, 그 국회를 포괄형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또 그거하고 같이 또 국회에다가 그 통보를 안 했다는 것. 딱 요거 두 개 때문에 자기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고도 죄인처럼 몰리고 있는데 나머지 게 다 불법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그거 안 했으면 다 합법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엄 행위가 다 합법인데 그거 시작이 불법이 되는 바람에 그 시작에서 가지치기 나온 건 다 불법이 되어가지고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권한 없는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가지치 나온 건 다 불법이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 선포가 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그것만 잘못된 점이다.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반대 예. 말씀을 또 저 하실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자칫 그 조혜진 의원님 말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12상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절차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 헌법에 준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의 법상식하고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것은 77조 나와 있는 비상계엄 요건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국민 10사람이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전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 아마 모든 사람이 자다가 그 다음날 모르고 그 다음날 일어난 분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이거 가짜 뉴스 보고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그 비상계엄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100번 양보해서 야당이 탄핵을 29차례 하고 단독 입법 처리하고 뭐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갖고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헌법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과 계엄령이 수시로 일어날 겁니다. 아마 계엄령이 1년에 10번도 더 일어날 거예요. 그게 그런 헌법 질서를 국민의힘은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비상계엄은 절차적인 문제 이전에 요건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라는 거 분명히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저는 묵비권은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그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우리나라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진술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그 대통령이 공수처가 불법기관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국가수사본부에 가든 검찰에 가든 어디를 가든 묵비권을 행사했을 거예요. 아까 윤상희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묵비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어떤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대통령의 선택과 그 변호인단의 선택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다툴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담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나 각 장성들의 증언들이 이미 검찰이 조사해 놓은 게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네. 대통령 스스로도. 그래서 네. 자칫 진술을 잘못하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묵비권도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공수처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법적인 유불리 차원에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런 대통령의 유불리 차원에서의 묵비권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공수처는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증거인멸,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사기관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법원도 그에 따라서 그 구속영장을 인용할까 발부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공수처에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해서 자발적인 수사를 받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본인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도리어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관계상 좀 그렇게 길지 않게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반응이 지금 극명하게 양쪽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여당 입장이고 또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야당 입장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여야가 내일 이제 각각 비상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이제 마련하는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좀 정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사건 처리가 우리 국격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가 하는 그 민주국가인가 또 성숙한 시민국가인가를 평가받는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네. 계기죠. 계엄 사태 자체는 실망스러운 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 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증거주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반론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 재판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국격과 당리 당략이나 뭐 개인 이해관계와 별개로 국격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마무리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하나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게 사실은 그 이 정치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정치, 이 파멸된 정치, 파탄을 맞은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국가 발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그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또 과제고 그 정치권의 과제고 예의 과제죠. 네.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각 당은 또 각 당대로 만일의 경우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가 이 과정에서도 다 지금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의식하면서 민심과 같이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뭐 우리 당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거라고. 네네. 죽은 정치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어떻게 다시 살려나가야 될 것이냐가 가장 시급한 현재 상황이다. 네. 우선 뭐 그 동일한 사안을 보고 약간의 이제 다른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와 관련돼서 지금 우두머리로 이 검찰 이제 공수처에 소환됐고 조사받고 이런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의 회복, 그다음에 법치주의의 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어떤 이 해결 과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도리어 진전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개선에 금융시장 안정, 그다음에 대외신인도 개선에 도리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네.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들이 흔히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거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한남동에서 국민이 양쪽으로 갈리고. 그래서 그 자체가 금융시장이나 국가 대외신도에 매우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게 하나 사라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가야 될 고비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권이 좀 더 공동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또 민생, 또 대외신인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출범하게 됩니다. 등등의
국내외적 현안 과제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보고는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내란 특검법 상황을 한 1분 30초 정도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신속 처리를 이제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만약에 민주당과 이제 합의가 되면 내일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당과 합의를 못하면 모레라도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법 협상 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 뭐 그 국민의힘이 인재 내란 특검법을 자체로 발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내용이 어떤 건지 봐야겠죠. 결국은 뭐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협상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내일 하루 그 내용이 나오고 뭐 양당의 이제 뭐 원내대표든 아니면 뭐 관계자분들이 협의해서 절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일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또 뭐 모레까지 기다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필요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협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바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에서는 제3대 특검이라는 양보안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 기존의 야당안을 수용하고 네. 그 합리적인 개선안을 갖고 오느냐가 내일 여야 그 합의 가능성의 가장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 그 당리당 이야기나 정치적 유불리 또는 이 내란죄 수사 재판 탄핵 이런 데 대한 그 외풍 여론몰이 이런 쪽에 욕심을 내지 않고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받게 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세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그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건 빨리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피사실 유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악폐들 다 배제하고 네. 그리고 수사 대상도 딱 목적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딱 정리하고 또 인력도 마찬가지, 기간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하면은 여야가 뭐 좀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뭐 이 재판이나 탄핵 또는 대선 이런데 우리가 이걸 활용하자라는 욕심을 갖게 되면은 이 비정상적인 법안을 계속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고 마음을 비우고 합의를 한다면은 뭐 사흘, 닷새 정도면은 뭐 절충 합의 가능할 걸로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루 이틀 막 그냥 쪼으니까 이 합의할 생각이 있는가 그냥 민주당 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냥 명분 찾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특검이 생산해낸 수사 결과 재판 이게 국가를 엄청나게 분열과 혼란으로 빠뜨릴 거기 때문에 좀 나라를 생각해서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된 상황인 오늘 정치외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